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초기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2C 마케팅 그리고 미미박스의 케이스를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신 남기미님 이 내용이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초기 스타트업의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네이버 등등 최적화는 꼭 해야 한다. 광고는 무조건 돌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창업 멘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 않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 자금이 초기에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돌려서 했을 경우에는 제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팀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2020년도 3월에 저희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체 글로벌리 모든 광고 비용을 줄이도록 해요. 그 당시에도 마케팅 팀에서 광고 비용을 너무 그렇게 줄이면은 성장에 저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리셋을 할 수 있는 단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광고 버짓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두가 비용을 졸라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 내부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Pitfalls of Paid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료 광고를 했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Product Market Fit Mistaken for Go-to-Market Fit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품이 좋지 않은 거를 괜히 마케팅이나 광고를 못했다고 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품이 그만큼 좋은데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는 괜찮으나 이렇게 프로덕트 마켓 핏과 고투 마켓 핏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빌딩이 이제 브랜드 빌딩의 스텝이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브랜드 빌딩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코어를 만지는 시간보다 대부분 광고를 쓰는 데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컴피트 온 프라이스, 가격에 경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거는 가격이 쌀수록 당연히 클릭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growth of laziness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문화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대부분 광고를 사는데 시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거랑 광고를 사는 거랑은 미디어 바잉이랑은 그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에 시간을 쏟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브랜드 빌딩, 프로덕트 이런 우리 회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들을 놓쳐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들은 시스테매틱리 당연히 유럽 같은 데서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그들의 메인 드라이버인 광고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초기에 광고를 썼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런 함정들이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2012년도 2월에 창업을 했고요. 그 당시에 블로그 마케팅을 먼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광고 비용을 내지 않고 실비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서브스크립션 구독박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마케팅 채널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의 개인 아이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명 한 명 리치아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블로거들한테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우리의 엠베서더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돼주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가지고 다행히 그분들도 300분 모두가 무료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분들이 한 명당 팔로워가 100명씩이라고만 하더라도 3만 명이 저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저희가 2012년 2월에 이 마케팅으로 1,800만 원의 매출을 냈고 그 다음 달에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실비가 들었던 거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그 구독 박스 하나의 샘플 그리고 택배비 정도는 들었죠. 그렇지만 미디어 바이 그 광고를 함으로써 그 유저를 애퀴지션 하는 그 돈에는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3월에 조금 미친 짓을 했는데 그 당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네이버가 한국의 대부분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요즘은 커머스가 나눠져 있고 카카오톡도 이렇지만 네이버라는 게 거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 안에서 일면에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면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당연히 위에 그 뉴스란에 우리가 나오는 게 가장 노출도가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안에서 맨 위에 나오고 싶은데, 뉴스의 맨 위에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보 대행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있나? 네.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는 같이 일을 안 하는데, 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때 거기 부사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가 구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구글이 될 수 있다. 우리를 꼭 맡아달라 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를 맡아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돈이 월 800만 원에 그 이제 리테이너와 그리고 외에 별도 비용이 들으면은 거의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창업할 때 800만 원 시작했고, 이제 런칭하자마자 바로 자본금은 3,500만 원 늘렸고요. 3,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나가서 2,500만 원에 이거를 지금 홍보를 2개월 반밖에 할 수 없는 돈에서도 우리가 여기다 베팅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베팅을 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해서 3월에는 큰 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홍보대행사랑 일을 해보시면은, 아니면 어디 에이전시랑 일을 해보시면, 첫 달에 뭔가 일어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 뭐 둘째 달, 셋째 달에 뭔가 큰 실적이 있다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도 저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희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둘째 달에 4월 15일경이었는데, 매일경제인가 중앙일보였는가, 잘 기억이 안 나나? 1면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어요. 경제면 1면에 나오게 돼서 정말 대단한 트래픽을 모았고, 이틀 동안에 매출이 한 7, 8천만 원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목도 공짜 화장품 샘플로 월 2억 번다. 이제 소셜 커머스계의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 달에 월 런웨이트가 뭐 2억 가까이 될 거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2억을 넘게 됐고, 물론 이것 덕분에 아주 크게 성공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용을 냈지만, 그래도 고객의 여정을 충분하게 고려했고, 그게 이제 정말 크게 터졌을 때 얼마까지의 트래픽을 만들 수 있다, 얼마까지 매출을 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을 계약할 때도 이제 선불제가 아닌 후불제로 했어요. 그러면은 3월에 저희 저희 홍보 활동을 해주시면은 4월에 돈을 내는 구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2,500만 원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약 체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2012년 2월, 3월 초기 마케팅 블로그와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사를 쭉 성장해 나갔고요. 2014년 돼서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고객들이 뷰티를 즐기는 미디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14년 초 아니면 13년에 이제 막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분들과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더 트래픽을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10명의 인플루언서를 제가 찾아가서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랑 같이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제품을 팔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인플루언서 분들이 지금같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이거를 어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세컨 잡 같은 거였지, 누구도 이거를 막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자기의 진짜 하루하루를 다 투자하고 있는 분은 많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매출을 내는 구조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업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모두들 이제 판단하기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나서 나는 매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1%, 2% 아니면 굉장히 작은 퍼센티지로 계약을 했고요.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매출이 생기길 바랬었던 거고, 우리도 이분들의 미디어 파워를 통해서 회사가 이제 광고비를 선투자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에게는 얼마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만든다는 거에 흥분이 되겠어요. 이런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마케팅을 진행하게 됐고, 이게 저희가 10분 중에 이제 9분은 뭐 소박, 중박이 났고요. 그리고 한 분은 정말 대박이 나서 저희가 40분에 2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팔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시 접속자예요. 그 당시에 2014년 굉장히 초기, 그러니까 어떤 모바일의 초기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인터넷 트래픽이 이 정도까지 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시 접속자가 이제 24,00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사이트가 6시간 동안 다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일이죠. 지금 와서 사이트 6시간 동안 다운되면 슬픈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이벤트나 아니면은 그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서 이런 계기가 생겼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16년이 들어서 이제 이쪽 부분부터가 페이드예요. 페이드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든 페이드를 다 쓰기 시작해요. 어, 처음에는 페이스북, 구글 이런 거에 광고를 하다가 전환율이 많이 크게 안 나오는 것 같네? 라고 해서 연예인을 쓰면 더 잘 나오겠지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얻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왜 브랜딩을 생각하지 않고 왜 프로덕트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를 그냥 건너뛰어 버릴 거야. 아까 얘기했던 페이드의 함정처럼 우리가 이거를 연예인은 안 써서 그래. 이런 식으로 다른 접근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가 2016년에 12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고 나서 나나님을 저희 미니박스의 모델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말 2017년에는 더 큰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님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분을 그때 그 당시에 개런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계약하고 촬영하고 이분의 이미지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드가 터지고 아쉽게도 이거를 1년 동안 다 쓰지 못한 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투자를 받게 되니까 빠르게 고객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싶고 성장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리고 또 접근 방법도 틀렸었던 거죠. 이렇게 이게 전환율이 안 나오고 이게 광고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제품에 다시 돌아가거나 브랜딩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있으면 송중기 씨한테 가서 저희 광고 계약 맺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좀 쉬운 길을 선택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거의 레슨을 배우고 2020년 들어서 다시 아니면은 그 중간에 다시 이 페이드 광고의 뒤를 줄이고요.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거 10명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낫지 1000명이 우리를 대충 아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더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2020년 1월부터 제가 따로 이거에 관련해서 비디오를 찍은 것도 있는데 이제 카자 뷰티라는 곳에서 이제 매일매일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고 아이듀케어라는 저희 스킨케어 브랜드도 컨텐츠를 매일매일 올리기 시작해서 총 이제 틱톡에서만 1년 만에 250만 이상의 팔로워를 모으게 되고요. 모든 마케팅에 대한 접근을 좀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해요. 광고 버짓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을 데일리로 브레이크다운하고 그거를 반복함으로써 고객 한 명 한 명이 우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잘 알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오히려 초기 마케팅에 대한 전략을 지금도 다시 도입하고 이렇게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거를 반복하는 게 저는 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Y 컴비네이트의 조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Do things that don't scale. 스케일 되지 않는 일을 해라. 아까 페이드 광고나 이런 것들 스케일이 빨리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보니까 CTR이 좋네. 보니까 ROI가 좋네. 이거를 빨리 돈을 더 넣으면 더 커지겠네. 이런 접근인데 계속해서 고객들과 만나고 유저 한 명에 집중하고 프로덕트에 집중하는 게 이분이 얘기했었던 do things that don't scale이에요. 에어비앤비 초기에도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을 그 집 하나에 가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분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안 좋으면 너네 가서 사진도 대신 찍어줘. 이 집주인이 할머니셔서 어떻게 에어비앤비 집을 올리는지 모르면은 니네가 직접 대신 올려줘. 그런 식으로 프로덕트를 좋게 하고 마케팅을 하나하나 함으로써 스케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에 지금 오늘날의 에어비앤비 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파운데이션하게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되지 않는 일을 찾아라. 그리고 그게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해라 라는 거고요.
이제 고객 여정의 매핑에 있어서 접근 방법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가지고, 우리 고객이 우리 프로덕트를 왜 써야 되지? 어디서 우리 찾을 수 있지? 그리고 이거를 찾게 되면은 과연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추천할 거지? 라는 등등의 문제를 많이 제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돈은 아니지만 시간과 에너지를 씀으로써 고객의 여정을 디자인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와 번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스케일되지 않는 일을 많이 했고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페이드 광고나 아니면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 되는데 위드 호프먼이라고 링크드인의 창업자가 쓴 책이에요. 여기서 기억나는 그 챕터가 있다면은 너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프로덕이 좋기 때문에 큰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써야 되는 이유가 뭐 10가지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스타트업들은 쓰지 않을 이유가 99가지고 써야 될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거를 프로덕트 마켓 핏을 스케일 되지 않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찾았더라면은 우리가 고객들이 왜 우리를 쓰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더 대중에게 알려야 되라는 접근을 했을 때 이 페이드 광고가 들어올 수 있고, 그거를 페이드 광고를 하고 나서도 우리 회사는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 라는 때에 이 블리츠 스케일링을 읽고, 아까 얘기했던 그 접근법,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면, 너는 광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스타트업 초기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했던 조언은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에 돈을 주는 건 누구다? 그리고 우리의 한 명이라도 유저를 더 주는 건 누구다? 고객이에요, 고객. 그래서 그 고객에 대해서 여정을 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구글을 해라, 페이스북을 해라라는 거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거예요. 그 전에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적으로 우리 회사의 마켓 핏을 저는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